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. 안녕하세요. 전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.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고 그때만 해도 저 아니면 죽는 신용을 할 정도로 매달려서 한 연애고 양가에서도 반대가 심했어도 둘이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이란 것을 했습니다. 저희 집에서 반대를 한 이유는 인사를 하러 와서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음식은 뭐든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식사 예절을 잘못 배웠다는 겁니다.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익감으로 부족하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. 저는 그때 철이 없었기도 했었고 당시에 남친이 배가 고파서 그랬을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설득을 했죠. 그런데 그날에만 그치지 않고 상견례장인 호텔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약혼식 겸 상견례라 룸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는데 제일 먼저 빠르게 먹고 어른들이 뭐가 필요하신지 맛은 어떤지 여쭙기는커녕 자기 입으로 음식을 넣기에 바빴습니다. 전 정말 실망스러워서 결혼을 엎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. 다행히 그날은 아예 체념하신 저희 부모님의 이해심으로 넘어갔고 결혼식도 잘 치렀습니다. 그런데 신행에 다녀와서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. 어이가 없었죠? 평생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혹시나 싶어 시댁에 갔더니 예상대로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. 음식을 쉴 새 없이 입속에 집어넣고 밥상에서 트림하고 심지어 너무 양껏 먹어서 체할까봐 소화제를 미리 먹는 것을 보고 제 미래가 암담해지기 시작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위염과 지방간, 고혈압, 당뇨를 다 갖고 사시더군요. 제 남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. 신혼집에 와서는 제가 미리 언지를 주었죠. 앞으로 천천히 먹고 식탐을 줄여라. 어디 가서 그렇게 먹으면 욕먹으니 음식도 가려 먹고 조심하라고. 처음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더니 밥 먹는 것을 몰래 찍었던 동영상을 보여주니 급 꼬리를 내리더군요. 전 식욕과 성욕은 같이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호시탐탐 남편을 감시하는 버릇까지 생겼습니다. 원래 밥 먹고 차 마시다가 정분 나는 거 아니겠어요? 전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이 되는 바람에 육아휴직계를 내고 8개월부터는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고위험 산모라면서 병원에서 겁을 주더라고요. 원래 임신하면 잘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하필 남편은 알, 곱창, 양갈비, 뼈해장국 이런 걸 사오는 겁니다. 전 스테이크, 버섯스프, 생소갈비, 보고지리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. 날 위해 이런 음식을 사달라고 했더니 자긴 이렇게 싱거운 음식 안 좋아한다면서 제 거, 자기 거를 따로 포장을 해오더군요. 정말 그 식탐에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 정도였습니다. 그뿐이 아니었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유식 만들어 놓은 것, 아이스크림, 과자 이런 것들을 아이 목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였어요. 안 그래도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복직도 미루고 온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애비라는 인간이 그 모양이라 매일같이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어요. 이렇게 살아봐야 좋은 날이 올까 싶어서 정신과 치료도 받으러 다녔어요. 어디에 말하기도 웃긴 거예요. 식탐이 강한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고 하겠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지옥이에요. 호텔 뷔페를 가면 끝을 볼 때까지 먹는 사람이고 외식도 꼭 무한리필집만 가는데 정말 입에서 쌍욕이 나올 정도였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. 혈당이 700이 넘었는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거예요. 응급실로 실려갔고 바로 내분비내과로 입원을 했어요. 인슐린 치료도 시작했고요. 전 알아서 약을 타서 먹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수준인 줄 미처 몰랐어요. 게다가 식탐의 원인이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당뇨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의사의 말에 정말 피눈물을 흘렸죠.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당뇨가 원인이라는 말에 더 좌절을 했어요. 남편은 의식이 돌아오자 미안하다고 하면서
앞으로 건강관리를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. 퇴원하고 집에 와서는 전쟁 같은 식이요법이 시작되었어요. 건강에 좋은 음식만 가려먹는 게 뭐가 맛이 있겠어요.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쨌든 남편의 건강을 철저하게 챙기기로 했어요. 처음엔 꺼려하더니 이젠 잘 따라와 줍니다. 인슐린 주사도 꼬박꼬박 제 시간에 맞고 있고요. 혹시나 모를 합병증이 돌까봐 전 잠도 못 이루고 피곤에 쩔어 살았어요.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와중에 바람을 핀 겁니다. 그것도 동네 병원 간호사와 그런 짓을. 당뇨가 심하면 관계도 어려운데 약을 불법으로 지어준 대가로 그런 거라고 하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. 어차피 건강하게 오래 살 수도 없는 몸인데 의리마저 져버린다니 폐기 처분하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. 애는 저 혼자도 잘 키울 수 있으니까요.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.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요. 저도 속아주는 척 용서해주는 척 하면서 계속 미행하고 사람을 붙여 지켜봤죠. 이젠 둘이 교회 펜션까지 다니면서 대놓고 즐기는 겁니다.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딱 맞았던 거죠. 어쩜 하는 짓이 그 모양인지. 소송은 다시 시작되었고 제가 긁어 모은 증거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.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요. 남남이 되었습니다. 그래도 양육비는 주려는지 꿈틀꿈틀하길래 면접 교섭권은 절대 못 주니까 양육비를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. 어찌나 열불이 나던지 면상을 보면 진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.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헤어지고 본가에서도 쫓겨나 지방에 있는 조그만 회사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저를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. 병원에 갈 돈이 없다면서요. 당뇨병 치료는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데 그동안 번 돈은 어쨌냐고 물었더니 상간녀하고 같이 작은 사업을 했는데 홀랑 망하고 그녀는 튀었다는 겁니다. 일단 분해서 싸대기를 한 대 갈기고 돈은 이번뿐이라면서 100만 원을 인출해서 주었습니다.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요단강 건널 줄 알라고 엄포를 날렸습니다. 진심으로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. 헤어지면 잘 살든가 아님 돈 관리라도 잘하던가 또 저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불안했습니다. 아이는 커서 3살이 되었는데 아빠를 유난히 찾는 겁니다. 저도 사람인데 안타까웠죠. 외국에 돈 벌러 갔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나중에 한 번쯤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일을 어쩌나 싶었습니다. 그런데 이 인간이 아이 어린이집에 나타난 겁니다. 분명히 아빠는 외국에 있다고 적어서 냈는데 원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. 낯선 분이 아이를 데리러 왔다고요. 전 총알택시를 타고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. 사람 많은 데서 확 죽일 수도 없고 일단 모가지를 끌고 집에 데려왔습니다. 아이는 아빠를 제대로 보는 건 처음이나 마찬가지니 너무나 좋아하면서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. 딱 이틀 줄 테니까 다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전 회사에 갔습니다. 중요한 행사가 있었고 제가 담당자라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었고 제 직급을 걸고 추진한 프로젝트라 걱정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전 집에 가니 아무도 없고 비어 있어서 갑자기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. 전화를 걸어도 안 받으니 제 심정은 그야말로 초죽음이었죠. 본가에 전화를 하니 같이 저녁 먹고 제 아이는 잔다는 겁니다. 애 아빠가 내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답니다. 그런 인간이 밤새 술을 마셔서 못 일어나겠다고 새벽에 연락이 왔습니다.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를 실감해준 사건이었습니다. 전 애를 데리러 본가에 가서 인사만 드리고 남편은 쳐 자든지 말든지 아이하고 집을 나섰습니다. 그런 제게 시어머니가 재결합을 하면 어떻겠냐고 묻는 겁니다. 전 그럴 일은 지구가 쪼개져도 없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갔습니다. 아빠 보고 싶다고 칭얼칭얼대는 것을 달래느라 정말 참을 인자 3번을 몇 번을 외쳤는지 모릅니다. 결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저는 아이와 아빠를 격리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생일에 케이크와 팔팔정을 쏙쏙 꽂아서
잘 먹고 잘 살라고 택배로 보냈습니다. 아마도 혼자 뜨거운 밤을 지내고 있을 겁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